자, 11월 13일 날 수업을 1교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분이 메고 나왔던 넥타이가 또 장안의 화제네요. 그 장성민이라는 전 의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그 넥타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메고 나온 그 넥타이와 같다. 승리의 그 넥타이였다라고 얘기하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다시 미국의 저번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이제는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국방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기대에 섞인 목소리도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성격을 가진 분이라 또 약간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간의 어떤 경제 전쟁, 그 다음에 한미일의 동맹, 또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또 미중 간의 여러 가지의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됨으로써 또 세계의 어떤 정치나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또 궁금도 하고 또 어떻게 우리나라는 또 그거에 휩싸이지 않고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하나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큰 숙제인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이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늘 접하게 되는 어떤 한 바이러스 감기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생활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 위생이나 또한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의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따라서 이것이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고 잘 관리만 한다면 세계 못지않은 K방역이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달이면 한 해가 끝나는데 참 이번 2020년도가 가장 힘들었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경제나 정치가 다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가을 3차 유행이 아마 유럽 쪽에는 엄청나게 번지고 미국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런 그 코로나에 걸린 그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현재 뭐 하루에 100명 아니면 90명, 70명 이렇게 두 자릿수나 세 자릿수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병이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질지 모두들 촉각을 세우고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2학년 우리 학생들이나 1학년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이 2020년도는 제대로 수업도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경우가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잘 견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취업 전략이나 또한 어떻게 하면 또 올바른 직장에 취업하고 또 미래에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통해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그렇게 하는지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분석해서 하면 취업은 어렵지가 않고요. 특히 우리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아마 편입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을 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 2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또 좋은 자기만의 어떤 그 직업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게임 음악을 하는 사람, 또 가요를 데뷔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드라마 음악, 또 아니면 뮤지컬, 연극 뭐 이런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텐데 그것들도 많은 분석들이 필요해요. 저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분석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그런 취업에 대한 것들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고 사실상 여러 가지 아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장을 갖든 간에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그런 분석과 그 다음에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한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그 취업 전략 1단계 리서치, 산업, 기업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아는 얘기고, 자, 나를 먹여 살릴 산업은 미래 지향 기업 선택 기준 5가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문은 정해진 공부를 잘 해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정해진 공부를 잘 해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는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고정적인 자기의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덤비면 안 되고요. 고정적인 의식 플러스 알파가 창업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열리고 마인드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진부하지 않고 도전적인 사람만이 좋은 취업의 선택의 길을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마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아마 도태되고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취업을 해서 그 직장의 어떤 그 잘 흡수가 돼서 미래의 비전적인 것들을 본인의 아이템과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기업 목표와 잘 버무려서 성공적인 길을 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부족함 없이 또 그 회사에 뭔가 좀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성취감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업의 문제는 이걸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회사에 제안을 하고 그 회사는 그 제안을 검토를 하고 그 제안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을 만들어내는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직업이 될 거예요. 그냥 안일하게 월급만 받고 그 시간을 때운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성공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가고 싶은 회사보다 자신을 먹여 살릴 산업이 무엇인지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가는 것보다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감으로써 나를 월급을 주고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조사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그 회사를 입사를 하면 그냥 그때서 하면 너무 늦으니까 미리 서치를 해야 돼요. 리서치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야 그 회사에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죠. 이것들이 만약 준비가 되지 않고서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지만 이것을 잘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미래지향적 기업과 직군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회사는 정말 미래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산업이 내 적성과 성향에 맞느냐?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적성도 맞지 않고 내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비전에 대한 분명한 본인에 대한 어떤 성향이 맞아 떨어져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고 이 회사에 취업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다는 의미는 회사와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미래 비전이 없다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기업을 선택할 때는 기업의 문화가 어떤지, 대외적인 이미지가 어떤지, 그리고 자기의 전공과 경험을 살려서 이 대외적인 이미지를 잘 마케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회사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게 난 회사들은 대부분 실패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쉽게 예전 같으면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죠. 정부와 청탁을 해서 아니면 기업 간의 청탁을 해서 어떤 비리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언론에 많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는 오래 가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 이미지가 많이 깎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전도 좋고 하지만 기업 문화가 형편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자기가 전공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입할 수 있는 건지 또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살려서 이 기업 문화와 이렇게 좀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회사가 네트워크가 얼마큼 잘 돼 있는지, 사업장 주변 환경이나 또 나는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회사는 대부분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절대 뽑지 않아요. 여러 가지 내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가에 대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그에 따른 언어나 언행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업종 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고 불편하면 내가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적이에요. 이익이 없는 회사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최소한 5,000원을 남긴다거나 4,000원을 남긴다거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딸랑딸랑 이익을 남겨가지고 판다면 그 회사는 비전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당한 물건이 10,000원짜리 물건이 10,000원짜리 값어치 물건을 15,000원을 받는다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10,000원짜리 물건을 3,000원에 판다. 이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의 가치를 따져요. 미래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윤의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회사는 발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본이 돌아야 되니까. 회사는 한 사람의 기업에 취업을 직원을 뽑을 때는 한 사람이 200만 원짜리 월급이라면 최소한 1,000만 원의 월급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윤을 만기지 않고 매일 마이너스 진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큼 오르고 그 이익에 대한 증감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연계를 시켜서 경영 실적을 보면 그 회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만약 그 회사가 수익도 없고 정말로 그냥 똔똔만 하는 회사, 그냥 어떤 전혀 그 수익이 발전하는데 전혀 이렇게 좀 내보이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한들 기업은 톱니바퀴처럼 같이 막 만들어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소속이 됐을 때는 그런 이 회사의 매출을 얼마큼 올려주고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본인이 스스로가 그것을 갖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물론 본인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거기에 서브로 협력해서 같이 마케팅을 하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연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에요. 회사가 수익이 예를 들자면 매출이 한 달에 1억이다라고 하면 진짜 직원이 예를 5명이서 1억이다. 그러면 너무 그 직원들 임금을 빼고도 너무 많은 것들이 남으면 그거를 회사 기업의 그 오너가
그것을 직원들을 복리나 또 연봉이나 복지나 이런 후생에 대한 어떤 기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도 그 월급을 받고 또 인센티브를 받고 더 박차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서 자꾸 교육을 시켜주고 그 친구에게 뭔가를 자꾸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면,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한다면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연봉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 직원은 다시 또 공부를 해서 그것을 또 회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지향의 기업을 선택을 할 때 5가지에 대한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비전, 기업 문화, 네트워크, 경영 실적, 복리, 후생,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은 복리 후생에 초점을 맞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 5가지 모두, 그러니까 이것만 준비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5가지 모두 종합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자, 만약에 미래지향적인 기업과 직군을 선택하지 못하고 번지르한 겉모습만 보고 선택한다면 자칫 사양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찍 퇴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가 없는 그 회사는 진짜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 나중에 다 사양길로 접어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는 결론은 몇 년 근무하지 못하고 나와야 돼요. 또 다른 취업의 길로, 전쟁 길로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잘 버틸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번지르한 이런 그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취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뭐 전기차가 나오고 뭐 수소차가 나오면 일반 내연기관차들은 거의 사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AI가 나오고 컴퓨터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본인에 대한 생각도 한번 그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정말 이 회사가 미래지향적인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조금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양 산업에 종사하면 정말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열정을 다해 투자를 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회사는 계속 사양의 길로 걷는다면 자기의 열정과 노력은 정말로 없어지는 거죠. 자,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10년 후 크게 성장할 회사를 한번 골라보자. 지금 회사는 별 볼 일 없어요. 지금 딱 들어갔는데 정말 어떡하지? 근데 뭔가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투자하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은 그 선택에 대한 것이 후회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좀 박봉이고 힘들어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성공할 수 있는 회사를 키워가면 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후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의 성장 기회를 얻을 뿐만 아니라 평생 나를 먹여 살릴 기업과 직군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나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평생 잘 나가리라는 생각은 없어요. 가면 갈수록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공부하는 의미도 없고 회사의 비전이 없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양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코앞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10년의 미래를 보고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회사를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반으로 산업을 선택한 후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을 한번 천천히 꼼꼼히 한번 3개만 추려보세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잘 분석을 해서 한번 3가지만 딱 3직업만 딱 추려진다면 그 직업에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개가 선택을 했다면 그 회사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만약 자동차 회사라면 그 자동차 회사 내지는 뭐 전자회사 내지는 뭐 어떤 그 온라인 회사라면 이런 것들이 기업적인 자기가 선택을 했다면 이 회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회사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이들 기업에 대한 기업 현황과 실적 전망을 꾸준히 한번 챙겨보면 분명한 어떠한 길들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기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을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해봤는데 삼성경제연구소나 LG경제연구소, 우리나라 굴지의 어떤 그 스마트폰 회사나 TV나 뭐 어떤 전자제품 회사잖아요. 그다음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그 밖에 뭐 나이스 평가 정보나 엠프앤 가이드나 팍스넷 같은 이런 회사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들고 파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세 직종만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업군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린 후에 분석하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3개만 입사를 희망하는 기업을 추린 후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 회사를 탈탈탈 파보는 거예요. 매출,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회사를 분석을 하면 그 회사의 결론적인 것들이 나와요. 만약 이것들이 혼자 사기가 힘들다면 기업 분석하는 거 어렵다면 친구들과 여러 스터디를 꾸려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서로 나눠서 스터디를 하면 분명히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또 친구가 알지 못하는 것, 또 다른 친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스터디를 해나간다면 좋은 취업에 대한 길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팔 수 있는 것은 기업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그 어떤 판로가 아마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어 스터디 같은 것도 좋지만 영어 기업 분석이나 직무 분석 스터디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대부분 영어 스터디는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 영어 스터디도 있고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 스터디도 만들어서 한번 꾸며보는 것도 괜찮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친구들과 모여서 분석해보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분석해서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희망적인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좀 더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지금 아니란 생각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지 말고 또 나태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어떤 본인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뚜렷이 갖고 한번 여러 가지 또 교수님들과 상담도 해보고 또 친구들과 한번 얘기도 많이 해보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뵐게요.